전화벨이 울린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설거지를 하던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을 때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되어 있었다. 엄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그럼 무슨 일인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준이 좀 봐줄 수 있어? 한두 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손주 준이는 당시 3살이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였고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래, 얼마든지. 우리 준이 할머니가 봐줄게. 그때는 정말 몰랐다. 이 한마디가 내 삶의 3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그 3년이 단순한 손주 돌봄이 아닌 누군가의 실험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준비됐어? 아이 맡길 테니까 너도 좀 쉬어. 사위 민준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다. 준이는 새파란 공룡 배낭을 메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할매. 그래, 우리 준이. 오늘부터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딸 부부가 떠나고 나자 집은 갑자기 낯선 공간이 되었다. 준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손주를 본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매일 온종일 함께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준이, 배고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배낭에서 공룡 인형을 꺼내 꼭 안았다. 첫날은 전쟁이었다. 점심을 거부하고 낮잠을 거부하고 저녁에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준이를 달랬다. 퇴근한 딸이 준이를 데려갈 때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괜찮아. 첫날이라 그래. 내일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한두 달이라고 했지? 버틸 수 있겠지.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패턴이 잡혔다. 아침 8시, 딸 부부가 준이를 데려왔다. 나는 준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주고 저녁 6시까지 함께 지냈다. 준이는 여전히 낯을 가렸지만 점차 나에게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준이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웃었다. 할매, 공룡. 준이는 자신의 공룡 인형을 내밀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뿌듯함과 애틋함, 그리고 묘한 책임감. 이 작은 존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나를 긴장시키면서도 행복하게 만들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나는 준이의 모든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배고플 때의 칭얼거림, 졸릴 때의 눈빛,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의 몸짓.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사위 민준이 혼자 집에 들렀다. 딸은 야근이라며 준이만 먼저 데려가라고 했다. 장모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좀 익숙해졌어. 우리 준이 정말 착하더라. 민준은 커피를 마시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장모님, 사실은요? 응? 아니에요. 그냥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다. 나는 그냥 넘겼다. 그때는 몰랐다. 그가 매일 저녁 작성하는 관찰 일지가 있다는 것을.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미안한데 조금만 더 봐줄 수 있을까? 준이가 엄마한테 완전히 적응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얼마나? 한 석 달? 아니, 반년 정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매일 아이를 보는 건 쉽지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나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 얼굴. 그래, 알았어. 우리 준이 할머니가 잘 볼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준이와 함께한 지 2달. 힘들지만 이상하게 행복하다.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축복 같다.
내가 이 아이의 성장에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니. 나는 그때 몰랐다. 내가 적는 일기와는 별개로 누군가가 훨씬 더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6달이 지나자 준이와 나는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아침 8시 준이가 도착하면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할매, 오늘 공원 가? 그럼 날씨 좋은데 가야지. 그 전에 밥부터 먹자. 준이는 이제 밥을 잘 먹었다. 아침은 주로 계란말이와 김 그리고 작은 주먹밥. 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다. 식사 후에는 양치를 하고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법 같았다. 준이는 모래놀이를 하고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탔다. 나는 벤치에 앉아 준이를 지켜보았다. 가끔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손주 보시나 봐요? 네, 딸애가 맞벌이라서요. 힘드시겠어요. 요즘 애들은 에너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힘들었지만 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준이가 4살이 되던 해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다. 보조바퀴가 달린 작은 빨간 자전거였다. 할매, 나 탈 수 있어. 그래, 할머니가 잡아줄게. 천천히. 우리는 매일 오후 공원에서 자전거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울고 다시 타고. 나는 허리가 아프도록 준이의 자전거를 붙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할매, 놔봐. 준이야, 위험해.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놨다. 준이는 비틀거리면서도 페달을 밟았다. 5m, 10m, 20m. 준이는 혼자 자전거를 탔다. 할매, 봤어? 나 혼자 탔어. 준이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작은 성취가, 이 작은 기쁨이 이렇게 벅찰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딸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엄마가 가르쳤어? 응, 매일 연습했어. 우리 준이 정말 대단하지?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옆에 앉은 민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뭐해? 아, 그냥 일 좀. 나는 그냥 넘겼다. 하지만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는 준이 발달 기록 마이너스 대근육 운동 발달 관찰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준이는 말이 늦은 편이었다. 3살 때만 해도 짧은 단어만 사용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지내면서 준이의 언어는 폭발적으로 발달했다. 나는 준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밥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림책을 보면서. 준이의 모든 질문에 성의껏 대답했다. 할매, 저게 뭐야? 저건 비둘기야. 비둘기는 왜 날아? 새니까 날 수 있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나도 날 수 있어? 사람은 못 날아. 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수 있어. 비행기? 비행기 타봤어?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처음에는 지쳤지만 점차 재미있어졌다. 준이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고 나는 준이의 질문에 답하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1년이 지날 무렵 준이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다. 할매, 오늘 공원에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공룡 인형 보여줬어. 근데 내 공룡이 더 멋있었어. 나는 감동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내가 이 성장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구나. 그해 겨울, 민준이 또 혼자 찾아왔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준이가 언어 발달이 빨라졌잖아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말을 걸었어. 준이가 궁금해하는 걸 설명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 준이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나는 민준의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받아 적었다. 왜 그래? 무슨 연구하니? 아, 아니에요. 그냥 제 조카도 말이 늦어서요. 참고하려고요. 그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냥 넘겼다. 그때는 몰랐다. 민준이 아동 발달 심리학 박사 과정 중이었고, 나와 준이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1년 반이 지날 무렵, 나는 딸에게 물었다. 준이 언제까지 내가 봐야 해? 이제 슬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어때?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 사실은 조금만 더 부탁하고 싶어. 준이가 엄마한테 너무 잘 적응했잖아. 지금 환경을 바꾸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사회성도 기르고. 알아, 엄마. 근데 조금만 더. 부탁이야. 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다.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맡기려고 할까? 2년 차에 접어들자 준이와 나는 단순한 할머니 마이너스 손주 관계를 넘어섰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잃고 교감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몸이 좋지 않았다. 전날 밤 잠을 설쳤고 두통이 심했다. 하지만 준이를 봐야 했기에 참았다. 준이가 도착했을 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할매, 어디 아파? 응? 아니야, 괜찮아. 준이는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더니 인형을 가져왔다. 할매, 이거 안고 있어. 아프면 낫는데.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작은 아이가 내 감정을 읽고 위로해주려 한다는 것이. 나는 준이를 꼭 안았다. 고마워, 우리 준이. 할머니 진짜 나았어. 그날 하루 준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큰 소리로 놀지 않고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아이는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준이는 이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쁨, 슬픔, 화, 두려움, 질투, 사랑. 나는 준이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려 노력했다. 어느 날 준이가 울면서 집에 왔다. 할매, 나 속상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동생 생기면 준이 안 사랑한대. 딸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다. 준이는 동생에 대한 두려움과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준이를 무릎에 앉혔다. 준아, 아빠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근데 동생 생기면 다들 동생만 좋아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엄마 아빠는 준이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할 거야.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야. 할머니도 준이 사랑하고 나중에 동생도 사랑할 거야. 근데 준이가 첫 번째라서 준이가 제일 특별해. 준이는 내 말을 듣고 조금씩 진정했다. 그리고 물었다. 할매는 진짜 나 사랑해? 당연하지.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준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는 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2년차 중반, 민준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삼각대까지 들고 왔다. 장모님, 혹시 준이랑 놀아주시는 모습 좀 찍어도 될까요? 왜? 갑자기 뭐하게? 아, 그냥 가족 영상 만들려고요. 나중에 준이가 크면 보여주려고. 나는 이상했지만 허락했다. 민주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리가 놀이를 하는 모습을 찍었다. 나는 준이와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다. 촬영이 끝난 후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역시 장모님이시네요. 준이랑 교감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뭐가? 그냥 노는 거지. 아니에요. 준이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으시고 적절하게 반응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민준의 말투는 마치 학자가 피험자를 평가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민준아,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민준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왜요? 너 요즘 이상해. 자꾸 나한테 질문하고 기록하고 촬영하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준이 성장 과정을 잘 기록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 대답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2년이 지났다. 처음 한두 달이라던 시간이 24개월이 되었다. 준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
나는 65이 되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준이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이 이제 유치원 보내는 거 어때? 엄마도 이제 좀 나이가. 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미안해.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제발. 준이가 엄마한테 너무 안정적으로 적응했어. 지금 환경 바꾸면 정말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래도 1년만 더. 딱 1년만 더 부탁해. 그러면 준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때는 학교 보내면 되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1년. 또 1년. 하지만 준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근데 진짜 1년만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뒤에서 민주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3년 종단 연구 마이너스 최종 단계 돌입이라는 메모와 함께 3년차 준이와 나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를 이해했다. 준이의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기분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준이도 알아차렸다. 어느 봄날 우리는 공원에서 벚꽃을 보고 있었다. 할매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다. 근데 할매, 왜 꽃은 곧 떨어져? 그게 자연이니까. 꽃은 피었다가 지고 또 내년에 피어. 할매도 언젠가 없어져?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5살 아이가 죽음에 대해 물었다. 그래, 할머니도 언젠가는 없어져. 모든 사람이 그래. 싫어. 할매 없으면 나 어떡해? 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없어도 준이는 잘 클 거야. 할머니가 준이한테 가르쳐 준 것들, 함께한 추억들은 영원히 준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래도 싫어. 할매 계속 여기 있어. 나는 준이를 안았다. 이 아이와 함께한 3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 깨달았다. 하지만 3년차 후반,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민준이 더 자주 찾아왔다. 매번 질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촬영을 했다. 딸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준의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화면을 끄려 했지만, 나는 이미 제목을 읽어버렸다. 조부모 양육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3년 종단 연구. 이게 뭐야?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냥 제 논문이에요. 논문? 무슨 논문? 박사 논문이요. 아동 발달 심리학 전공이거든요.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그래서 준이를 연구 대상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주는 말을 흐렸다. 딸이 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설마 나와 준이를 실험 대상으로 본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3년차 마지막 달, 준이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준이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할매, 나 학교 가면 할매 못 봐? 아니야, 방학 때 보고, 주말에도 보지. 매일은 못 봐? 그래, 매일은 어려울 것 같아. 준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3년 동안 매일 보던 아이를 이제 가끔씩만 본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할매, 나 할매가 제일 좋아. 할머니도 준이가 제일 좋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나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도감도 느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드디어 끝이 보였다. 내 몸도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좀 쉬고 싶었다. 준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주가 되었다. 딸은 준이를 초등학교 입학 준비로 바빴고, 이제 더 이상 매일 나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날, 나는 준이와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준이가 좋아하는 곳을 모두 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놀이를 했다. 할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할머니도. 우리 준이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정말 좋네. 마지막? 할매, 우리 계속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보지. 근데 매일은 아니야. 준이 이제 학교 가잖아. 준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할매, 보고 싶을 건데.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근데 괜찮아? 우리 전화하고 주말에 만나고. 우리는 그날 밤 함께 별을 보았다. 3년 동안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갔다. 처음 만났던 날, 첫 자전거, 첫 대화, 첫 눈물, 첫 웃음.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3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민준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 무슨 말인데? 직접 와서 들어봐. 중요한 거야.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날 딸의 집을 찾았다. 거실에는 딸과 민준, 그리고 준이가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앉으세요, 장모님. 민준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장모님,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사실 장모님께 준이를 맡긴 건 단순한 육아 도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아동 발달 심리학 박사 과정 중이었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조부모 양육이 유아의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장모님과 준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년 동안의 종단 연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3년. 3년 동안 내가 쏟아부은 모든 시간, 땀, 눈물, 사랑이 연구였다는 것인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모님께 준이를 맡기기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조부모가 주 양육자가 되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관찰하고 싶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매일 나한테 질문하고, 촬영하고, 기록한 건 전부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준이의 상호작용, 준이의 발달 과정, 애착 형성 과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나는 뭐야? 실험 도구야? 준이는? 준이도 실험 대상이었어?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오해? 3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오해야? 딸이 끼어들었다. 엄마, 진정해.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너도 알고 있었어? 응. 처음부터. 나는 배신감에 눈물이 났다. 내 딸이, 내 사위가 나를 이렇게 이용했다니. 준이는 정말 사랑했어. 3년 동안 내 모든 걸 쏟아부었어. 그게 전부 실험이었다고? 민준이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장모님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준이는 정말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위로가 돼? 민주는 서류를 펼쳤다. 장모님, 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기 싫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마지못해 서류를 받았다. 그 안에는 3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준이는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자랐습니다. 일반적인 기관 보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애착 안정성이 30% 높았고 정서 조절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민주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언어 발달도 또래보다 6개월 빠르게 진행되었고 사회성 지수도 상위 10%에 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준이의 자존감과 안정 애착이 매우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라고? 네. 장모님의 일관된 애정과 관심, 적절한 자극과 반응이 준이의 발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 안에는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들이 데이터로 변환되어 있었다. 준이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대근육 발달 이정표 달성. 준이가 동생에 대해 질투를 느꼈을 때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 준이가 나를 위로했을 때 공감 능력 발달.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냉정한 과학 용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분노와 동시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었구나. 장모님, 이 연구 결과는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조부모가 양육을 맡는 게 아이에게 해롭다는 편견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실험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장모님이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때 조용히 있던 준이가 입을 열었다. 할매, 화났어? 나는 준이를 바라봤다. 이제 6살이 된 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감지했다. 할매, 나는 할매가 좋아. 실험이든 뭐든 할매랑 함께한 게 제일 좋았어. 준이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맞다. 실험이든 연구든 준이와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다. 우리의 웃음, 눈물,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분노가 가시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 너는 처음부터 나를 연구 대상으로만 본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모님이 준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야? 장모님과 준이의 관계는 제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애착 점수, 발달 지표, 이런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민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제 개인 일기예요. 연구 노트와는 별개로 적은 거죠. 나는 그 일기를 읽었다. 오늘 장모님이 준이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위로해주는 걸 봤다.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본능적인 사랑이었다. 이걸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 준이가 장모님을 할매라고 부르며 웃는 모습을 봤다. 그 웃음에는 완전한 신뢰와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연구하고 싶었던 애착의 본질인가? 오늘 장모님이 준이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셨다. 하지만 준이가 오자마자 다시 활기차게 놀아주셨다. 이 헌신을 어떤 척도로 측정할 수 있을까? 일기를 읽으며 나는 민준이 단순한 냉정한 연구자가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 역시 우리의 관계를 지켜보며 감동받고 고민하고 변화했던 것이다. 민준아, 너도 힘들었겠구나. 네, 죄송해요, 장모님.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래, 말했어야지. 하지만 나는 준이를 바라봤다. 준이가 이렇게 잘 자란 게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면 조금은 위로가 되네.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준이는 이렇게 못 자랐을 거야.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 동안 쌓인 준이와의 추억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알았어. 용서할게.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 연구 결과로 다른 조부모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 그리고 준이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마. 준이는 그냥 할머니가 사랑해서 함께 지낸 거라고만 알게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후, 민준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조부모 양육의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획기적인 연구. 애착 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종단 연구. 민주는 나를 논문의 공동 연구자로 등재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대신 논문 감사의 글에 이렇게 적혔다. 이 연구는 한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 발표 후 민주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는 내게 함께 가자고 했다. 장모님이 직접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이의 말에 마음이 바뀌었다. 할매가 나한테 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 할매 최고야. 첫 강연은 떨렸다. 육아 관련 기관에서 주최한 세미나였고 50명 정도의 조부모들이 참석했다. 저는 3년 동안 손주를 돌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딸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사랑이고 성장이고 기쁨이라는 걸. 청중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잠도 부족하고. 근데 손주가 웃으면, 손주가 제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게 조부모의 힘인 것 같아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조부모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손주 키우는데 애들이 우리한테 맡기면 못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나는 그들과 경험을 나누며 내가 한 일이 정말로 의미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주말마다 나를 찾아왔다. 할매,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그래? 우리 준이 대단하네. 선생님이 준이는 자신감이 있고 친구들을 잘 배려한대. 나는 뿌듯했다. 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준이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구나. 민준이 보여준 후속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준이는 초등학교에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성도 뛰어났다. 장모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준이가 원래 좋은 아이야. 그래도 장모님이 기초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여러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꺼리던 부모들이 마음을 바꿨다. 전문가의 연구로 증명됐잖아요. 할머니한테 맡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부모들도 자신감을 얻었다. 우리도 잘할 수 있어. 사랑으로 키우면 돼. 민준의 연구는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부모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조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1년 후 딸이 둘째를 낳았다. 준서라는 이름의 귀여운 남자아이였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준서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안 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알아, 미안해. 근데 가끔씩은 봐줄 수 있어. 주말에 데려와. 준서를 안아보니 준이가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의 설렘, 두려움, 기대감. 준이 키울 때 배운 게 많으니까 준서는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준이와의 새로운 관계. 준이는 이제 단순히 손주가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 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우리를 가족 이상의 관계로 만들었다. 어느 날 준이가 편지를 써왔다. 할매 사랑해요. 할매랑 함께한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나는 할매 손주라서 행복해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실험이든 연구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다. 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깨달았다. 처음에는 실험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그 실험 덕분에 조부모 양육의 가치가 증명되었다.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나는 그 3년 동안 진정으로 행복했다. 준이와 함께 웃고 울고 성장했다. 그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민준이 말했듯이 데이터 너머에는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이 준이를 키웠고 나를 성장시켰고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에필로그 또 다른 시작. 5년이 지났다. 준이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준서는 6살이 되었다. 민준의 연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조부모 마이너스 손주 관계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였다. 장모님, 이번에는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준이의 성장을 계속 추적하고 싶어요. 물론 장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근데 이번에는 나도 연구 과정에 참여할 거야. 데이터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는 여전히 주말마다 나를 찾아왔다. 이제는 준서도 함께 왔다. 할매, 준서 좀 봐줘. 저 숙제해야 해. 그래, 할머니가 준서 봐줄게. 준서를 안으며 나는 다시 그 설렘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야기. 실험으로 시작된 3년은 이제 평생의 인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계속될 것이다. 준이가 물었다. 할매, 나중에 내가 아이 낳으면 할매가 봐줄 거야? 할머니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당연하지. 할매는 오래오래 살 거야. 나는 웃었다. 그래, 오래 살아야지. 이 아이들의 성장을, 이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야지. 3년간의 실험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조부모 양육의 현실과 그 속에 숨겨진 사랑을 다룹니다. 실험이라는 충격적인 설정을 통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측정 가능한 데이터와 측정 불가능한 사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할머니의 3년은 실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역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